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야담도서관 구독자 여러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의 야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이름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찍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온 외동딸이 있었지요.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딸은 늘 조용히 수절을 지켰습니다. 낮이면 수놓기에 전념하고 밤이면 책을 읽으며 세월을 보냈지요.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과부의 방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시기 어린 이웃들의 헛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담장 너머로 번져나갔습니다. 딸의 결백을 믿었던 아버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딸의 방 창가로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방 안에서는 은은한 촛불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제로 방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딸의 목소리 외에 걸걸한 사내의 음성이 섞여 들렸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제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려오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한 울림이 있었지요. 그대만 좋다면 내가 어찌 이 먼 길을 마다하고 오지 않겠소.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정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가문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딸의 방 문을 당장이라도 박차고 들어가 꾸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선 사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죠. 그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이리 위험한 걸음을 하시는 건가요? 딸이 걱정스런 말투로 묻자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지신명이 우리를 보살피는데 누가 감히 우리 사이를 알겠소. 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불안당이 감히 내 금쪽 같은 딸을 유혹한단 말인가. 그는 허리춤에 찬 작은 단도를 만지며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딸의 인생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이 사내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방 문을 열기 직전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멈췄습니다. 그나저나 그 보따리에 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딸의 물음에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니 기다려보오. 아버지는 사내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아버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가 언급한 자신의 선물이라는 말에 심장이 요동쳤지요. 방 안에서는 서류 뭉치를 넘기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사내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성에서 가장 귀하다는 약재가 아니옵니까? 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딸에게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대 아버님의 오랜 지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재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지요. 자신은 몇 해 전부터 원인 모를 가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견뎌온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저 낯선 사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과 공모하여 약재를 구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알게 되시면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딸은 약재를 손에 쥐고서도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선비라 남의 도움을 쉽게 받지 않았지요. 사내는 허허 웃으며 딸의 어깨를 다독이는 듯 보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몰래 탕약에 섞어 올리면 될 일이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를 더럽히는 불륜의 현장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를 위해 밤마다 사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일까요? 딸이 아무리 효심이 깊다 한들 외간 남자를 들일 순 없습니다. 더구나 이 늦은 밤에 방 안에서 단둘이 있는 것은 큰일이지요. 아버지는 다시금 평정심을 되찾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내는 보따리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어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은비녀와 비단 두루마리였습니다. 이것 또한 아버님께 전해질 소중한 물건들이니 잘 보관하시오. 딸은 비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치는 듯 툴쩍거렸습니다. 저희 때문에 사또께서 이토록 고생하시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사또라는 호칭이 나오자 아버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어찌하여 딸의 방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관복을 벗고 몰래 담을 넘어 들어온 모양새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또와 딸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즉 사또는 딸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소이다. 그날의 진실이라니. 아버지는 과거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3년 전의 겨울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병사라고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사또와 딸의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자들이 아직도 마을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죽음에 커다란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는 단호한 어조로 딸을 안심시키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 명예를 걸고 그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오. 아버지는 창밖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단순한 치정극이 아닌 거대한 사건이 눈앞에 보입니다. 딸의 방에서 들린 목소리는 비극의 끝이자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발끝부터 차오르는 소름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사위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았지요. 방 안에서는 사또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사위분이 마셨던 술잔에 독이 묻어 있었소.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듯 울먹였습니다. 제 남편은 마을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화를 당한 것이군요. 아버지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사위는 정직한 선비로 마을 창고에 쌀이 비는 걸 조사했지요. 당시 권세가였던 조 대감의 심기를 건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 대감은 이 마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지요. 사또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대감의 하수인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만 무사하시다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딸의 깊은 효심과 용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또를 몰래 만나 약을 구했던 것이지요. 사또는 보따리에서 작은 장부를 하나 더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조 대감의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의 사본이오. 딸은 그 장부를 품에 안으며 남편의 원수를 갚겠노라 다짐했지요. 아버지는 이제야 딸의 방에서 들린 사내 목소리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불륜의 속삭임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밀담이었습니다. 사또는 밤마다 담을 넘어와 수사 상황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고을 사또로서 대놓고 움직이기엔 조 대감의 세력이 컸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둠 속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늘한 달빛을 머금은 칼날이 쥐어져 있었지요. 조 대감의 수하들이 기어코 딸의 방을 습격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 안의 딸과 사또는 아직 밖에 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괴한들은 소리 없이 딸의 방으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커다란 장독 뚜껑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걔 누구냐?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아버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가르며 외쳤습니다. 괴한들은 예상치 못한 호통에 잠시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장독 뚜껑을 방패 삼아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은 서늘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노려봤지요. 노인네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당장 비켜라. 괴한의 거친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쥐 전 단도를 고쳐 잡으며 기계를 떨쳤지요. 내 집에 발을 들인 불안당 놈들을 어찌 살려보낼까 보냐. 그 순간 딸의 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또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또는 관복 대신 검은 무복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쥐고 있었지요. 내 놈들의 악행이 오늘로써 끝임을 아직도 모르느냐. 사또의 호령의 괴한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사또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괴한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죽으러 오셨으니 우리야 수고를 덜었구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괴한 3명이 사또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사또는 날렵한 동작으로 칼을 휘둘러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마당 한복판에서는 불꽃 튀는 검술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방 앞을 지키며 남은 괴한 1명과 대치했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장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셔요. 그들은 인정사정 없는 자들입니다. 딸의 외침에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괴한을 쏘아보았지요. 괴한이 칼을 내리치자 아버지는 장독 뚜껑으로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독 뚜껑이 산산조각이 나며 흩어졌지요. 아버지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괴한의 다리를 향해 단도를 휘둘렀습니다. 비명과 함께 괴한이 쓰러졌고 사또 역시 2명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더 많은 괴한의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 대감이 보낸 암살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그 수가 많았습니다. 사또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와 딸을 향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계속 버틸 수는 없소. 뒷문을 통해 산으로 피해야 하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얘야, 정신 차리거라. 내 남편의 원한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딸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3사람은 어둠을 틈타 집 뒷길로 연결된 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는 괴한들의 횃불이 마당을 밝히며 추격해 오고 있었지요. 산속의 험한 길을 달리며 아버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병이 도지려 했지만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어느덧 일행은 낭떠러지가 보이는 가파른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그때 사또가 걸음을 멈추고 바위 뒤로 숨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굴로 숨으시오. 내 놈들을 유인해 보겠소. 아버지는 사또의 희생적인 제안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무복 자락을 찢어 나무에 묶으며 유인책을 썼습니다.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사또가 가리킨 동굴로 숨어들었지요. 동굴 안은 차갑고 습한 기운이 감돌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딸은 숨을 죽인 채 품속의 비밀 장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버님, 사또께서 무사하셔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딸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의 동태를 살폈지요. 멀리서 괴한들의 고함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가 혼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사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이 고요해지더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동굴 입구로 다가오는 소리에 아버지는 단도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내려 따가웠지요. 쥐새끼처럼 여기 숨어 있는 것을 다 안다 어서 나오거라. 그것은 사또의 목소리가 아닌 괴한 우두머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직감하고 딸을 뒤로 숨겼습니다. 동굴 입구로 횃불의 붉은 빛이 서서히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지요. 그 빛에 비친 괴한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늘어져 보였습니다. 딸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지요. 장부만 넘긴다면 내 놈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괴한은 비열한 제안을 던지며 동굴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을 살려둘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단도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 장부는 절대 넘길 수 없다. 그때 동굴 밖에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입구에 있던 괴한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딸도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일단의 무리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사또는 상처를 입었지만 관군을 이끌고 다시 나타난 것이었지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역적의 무리들을 모두 압송하라. 사또의 우렁찬 명령이 산속을 울리며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괴한들은 당황하며 흩어지려 했으나 이미 포위된 뒤였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은 사또를 발견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또는 피 묻은 칼을 거두고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아직 이 음모의 몸통인 조 대감이 건재했기 때문이었지요. 사또는 부상을 입은 팔을 질질 끌며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겉옷을 찢어 사또의 상처를 정성껏 지혈했지요. 딸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비밀 장부를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이 장부가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증거가 확실합니까?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장부 안에는 조 대감이 수년 동안 저지른 악행이 가득했지요. 군량미를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기록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명단도 있었지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위의 죽음과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사위는 조 대감의 창고에서 빼돌린 쌀의 행방을 쫓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조 대감이 왜구와 내통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국가를 배신한 영모의 증거가 장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다니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사또는 어두운 표정으로 장부를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 대감은 이미 조정의 실권자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를 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사투가 될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조 대감의 눈과 귀가 깔려 있었지요. 딸은 눈물을 닦아내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양으로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만류했습니다. 아니다. 연약한 내가 가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길이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습니다. 지아비의 원한을 갚고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여자가 어딨습니까? 사또는 딸의 기계에 감복하여 고개를 깊게 숙여 보였습니다. 부인과 어르신을 모시고 제가 반드시 한양까지 가겠습니다. 일행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상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지요. 조 대감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더욱 악랄하게 굴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조 대감이 보낸 정에 기병들이 추격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추격자들의 말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조 대감이 보낸 기병들은 훈련된 살수들처럼 매서운 기세였지요. 사또는 부상당한 몸으로 일행을 이끌며 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나옵니다. 그곳까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더욱 심해져 숨을 쉴 때마다 칼로 베는 듯했지요. 딸은 아버지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제 등에 업히셔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내 걱정은 마라. 장부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니라. 그때 숲을 가로질러 날아온 화살 한 대가 나무에 꽂혔습니다. 추격자들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또는 즉시 몸을 날려 일행을 바위 뒤로 숨게 하였습니다. 부인과 어르신은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맡겠습니다. 사또의 눈에는 죽음을 각오한 선비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딸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사또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사또께서 홀로 남으시면 살아남지 못하실 것을 압니다. 사또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일에 내 목숨 하나는 아깝지 않으니 가시오. 아버지는 사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딸을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산등성이를 향해 다시 달렸습니다. 뒤편에서는 사또의 기합 소리와 비명 소리가 엉켰습니다. 사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적들의 길목을 막아섰지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산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산마루에 올랐을 때 눈앞에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지요. 마을로 통하는 길목마다 조 대감의 사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그물망을 쳐놓은 것이었죠. 딸은 장부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정녕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야 하나이까. 아버지는 그런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마을 아래를 주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백성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죽더라도 저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정면 돌파라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조 대감의 사병들이 지키는 관문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도박을 건 셈이지요.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낡은 겉옷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양반가의 여인이 아닌 허드렛이라는 안악으로 바꿨지요. 자신 또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게를 짊어진 농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사병들이 지키는 길목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놈들이냐? 보찜 안에 든 것은 무엇이냐? 사병의 거친 물음에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지요. 병든 노모를 위해 산나무를 캐러 나온 떠돌이 부녀입니다. 사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버지의 지게를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딸의 품 안에 있던 장부가 떨어질 뻔한 위기가 왔지요. 딸은 재빨리 장부를 품속 깊이 밀어넣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사병이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 손을 뻗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 불쌍한 사람들을 왜 괴롭히십니까? 마을의 대장장이와 안악들이 사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조 대감의 악행에 신물이 나 있던 상태였지요. 그들은 부녀의 정체를 눈치챈 듯 사병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쪽 숲에서 수상한 사내를 보았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백성들의 외침에 사병들은 우왕좌왕하며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의 눈빛에서 말 없는 응원을 느낄 수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딸은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을 끝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마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가는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터에도 이미 조 대감의 신복들이 깔려 있었지요. 배를 타지 못하면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며칠이나 더 걸립니다. 아버지는 강가에 버려진 작은 뗏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두 사람은 밤안개를 틈타 조용히 뗏목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거셌지만 진실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나루터를 지키던 자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저기 뗏목이 떠내려간다. 화살을 쏘아라. 당장 멈춰라. 화살비가 강물 위로 쏟아졌지만 뗏목은 물결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딸은 젖은 옷을 여미며 장부가 젖지 않게 꼭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이 부녀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었지요. 이제 한양 땅이 머지않았음을 느낀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뗏목은 밤새 물결을 거슬러 마침내 한강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한양의 성곽은 웅장하면서도 서늘해 보였지요. 부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성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성 안은 마을보다 더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 대감의 손길은 이미 한양 땅 곳곳에 뻗어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포도청 대신 대궐 앞으로 향했습니다. 포도청 관리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장부를 직접 임금님께 전달해야만 승산이 있단다. 하지만 평범한 백성이 대궐 문턱을 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들은 부녀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어디서 비렁뱅이들이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느냐. 물러가라.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장부를 높이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백성의 피눈물이 담긴 장부입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소서. 지나가는 관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 한 대가 부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가마 안에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조 대감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에 든 장부를 보았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만 결국 제 발로 사지로 왔구나. 측근의 신호에 주변에 있던 군사들이 부녀를 포위했습니다. 딸은 장부를 품속에 숨기며 아버지의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들을 치우지 못할까? 이분들은 내 귀한 손님이시다. 피투성이가 된 채 말을 타고 달려온 사람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요. 그는 사원부의 감찰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측근은 당황하며 군사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사또, 살아 있었소. 하지만 이들은 무단침 입자일 뿐이오.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 대감의 측근을 쏘아보았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자, 그 누구든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오. 사또의 등장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부녀는 사또의 비호 아래 사원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이미 궁궐 안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귀를 막고 부녀를 역적으로 몰아넣으려 한 것입니다. 사원부 마당에 모인 관리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또는 부녀를 감싸며 사원부 수장인 집의 대감에게 나갔지요. 이 장부에 조 대감의 역모와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나이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품었던 장부를 집의 대감에게 바쳤죠. 집의 대감은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안색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원부 담벼락을 넘어 수십 명의 자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대감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원부를 습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라.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집의 대감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요. 사또는 즉시 몸을 날려 자객의 공격을 막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과 부인은 장부를 가지고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혼란스러운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았지요. 자객 한 명이 부녀의 앞을 막아섰으나 사또가 던진 칼에 쓰러졌습니다. 부녀는 간신히 사원부를 빠져나와 임금님의 행차 길로 향했지요. 마침 그날은 임금님이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행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고 길에 섰습니다. 멀리서 임금님의 가마를 상징하는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소서. 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길 한복판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아버지를 끌어내려 하자 딸이 장부를 높이 들었지요.
여기 제 남편의 목숨과 바꾼 진실이 담겨 있나이다. 임금님의 가마가 멈춰 섰고 장막 뒤에서 엄중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소란스러운가. 그 장부를 가져오너라. 군사들이 장부를 받아 가마 안으로 전달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가마 문이 열리고 임금님의 녹이 띤 얼굴이 드러났지요. 조 대감을 즉시 체포하고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라. 임금님의 어명에 호위 무사들이 전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날아온 독화살이 아버지의 어깨를 스쳤죠. 조 대감의 마지막 발악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독 기운이 순식간에 퍼지며 아버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어깨에 박힌 화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님께 장부가 전달되는 것을 보았기에 후환이 없었지요. 딸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잘라 상처를 묶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셔요. 이제 다 끝났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화살촉에 발린 독은 이미 혈관을 타고 퍼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내 남편의 원한을 풀었으니 나는 기쁘단다. 그때 대궐 입구에서 조 대감이 군사들에게 포위된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권세를 과시하려 했으나 임금님은 준엄했지요. 내 놈의 죄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조 대감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또가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달려와 곁에 엎드렸지요. 사또는 품 안에서 딸의 방에 전달하려 했던 그 약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발 버티십시오. 이 약이 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또는 급히 약재를 씹어 아버지의 상처 위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딸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남편도 데려가셨으니 제 아버님만은 제발 살려주소서. 백성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아버지의 쾌유를 함께 기원했지요. 독 기운 때문인지 아버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임금님은 부녀의 충심에 감복하여 어의를 직접 보내주셨지요. 어의는 정성껏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려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딸은 밤새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버지의 고르지 못하던 숨소리가 안정을 찾았지요. 창백했던 얼굴에 미약하게나마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독 기운이 빠져나가고 고비가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 앞마당에는 엄중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감은 형틀에 묶인 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했지요. 이것은 모두 나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꾸며낸 조작이오. 그의 뻔뻔한 외침에 임금님은 비장의 증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름 아닌 조 대감의 집에서 일하던 신복 중 한 명이었지요. 그는 사또의 설득으로 조 대감이 저지른 살인 교사를 자백했습니다. 대감께서 사위분을 독살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들었나이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자 조 대감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임금님은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 장내를 정적에 잠기게 했지요.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 자비는 없다. 조 대감과 그 일당에게는 가차 없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갈취했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위의 억울한 죽음도 비로소 세상에 밝혀져 명예를 찾았습니다. 딸은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장부를 태웠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셔요. 당신의 뜻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한편 기력을 회복한 아버지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딸과 함께 대궐에 들어선 아버지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지요.
임금님은 부녀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대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병들었을 것이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오직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또 역시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지요.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와 딸을 찾아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 고을에 다시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아버지는 사또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인심은 더욱 풍요로워졌지요. 딸의 방에서 들리던 수상한 목소리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륜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을 깨우는 소리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딸의 방을 훔쳐보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웃곤 했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사또와 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조선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달이 떴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마을에는 화사한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이 사라진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났지요.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서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딸 역시 슬픔을 털어내고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런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말이죠. 바로 고을의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며 명망을 얻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바쁜 정무 중에도 틈만 나면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눈길은 늘 딸을 향해 있었지요. 아버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얼마나 의롭고 따뜻한 사람인지 겪어보았기 때문이죠. 어느 화창한 오후 사또는 아버지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실은 오래전부터 부인을 마음 깊이 흠모해 왔습니다. 사또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의 진심은 이미 알고 있었네. 하지만 내 딸의 뜻이 중요하지. 방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딸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사또와 마주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신 사또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저를 지켜야 하는 과부의 신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재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또는 딸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두렵지 않소. 그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소. 아버지는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을 보며 큰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딸의 정절과 공로를 다시금 알린 것이지요. 임금님은 부녀의 충심을 기려 딸에게 특별한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도 좋다는 허락의 증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인연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던 사내의 목소리는 이제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죠. 아버지는 마당에 핀 매화나무 아래서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위의 필체와 똑같은 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멈춰 선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버지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또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서신 속에는 사위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연이 적혔습니다. 그날 밤 독주를 마셨으나 미리 먹어둔 해독제 덕분에 버텼지요. 조 대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죽은 듯 위장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사위는 그동안 조 대감의 배후 세력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영모의 뿌리까지 뽑아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남루한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부인,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와 송구합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듯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요. 사또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동지로서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부인을 지켜드린 보람이 있구려. 살아 돌아와 참으로 다행이오. 사또는 자신의 사랑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진정한 선비란 사사로운 감정보다 정의와 도리를 앞세우는 법이죠. 임금님은 살아 돌아온 사위에게 파격적인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를 사양하고 장인어른을 모시며 살기로 했지요.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딸의 방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이제 부부의 다정한 대화가 되었죠. 아버지는 사위와 사또를 불러 앉히고 밤늦도록 술잔을 나눴습니다. 고난은 길었으나 진실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멀리 퍼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나 지혜로 남았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길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다음 야담을 찾아 나서는 큰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댁내의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야담도서관이었습니다.